서울예대 입시를 위해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특기로는 무용이랑 보컬을 준비했고, 그래도 연기과다 보니까 연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다양한 캐릭터 면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실기 과목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대에 입시 보려면은 뭐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예대는 시험 자체가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1차는 당일 대사랑 특기, 그리고 2차는 구술이에요. 그래서 1차를 붙기 전부터 구술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당일 대사를 정말 많이 돌리면서 내가 어떤 대사를 받아도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짧고 긴 대사가 나와도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외울 수 있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10분 안에 충분히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시간 재고 연습하는 걸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쵸. 근데 일단 시간이 많으면 아직 입시 철이 안 오면은 생각할 시간을 오래 갖는 것도 좋은데 철이 다가올수록 점점 시험 시간이랑 맞게 줄여가면서 연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입시 실기시험 당일날 의상은 뭘 입고 가셨나요? 저는 팔뚝살이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레오타드는 안 입고 위에다가 저고리에다가 빨간색 풀치마 입고 있었어요. 약간 한복 느낌.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지정된 의상은 아니고 본인이 입고 갈 수 있는 의상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학교마다 아예 검은색 풀치마에 검은색 티를 입어야 되는 것도 있어서 모집 요강 확실하게 체크해줘야 돼요. 화장은 따로 안 하고 가야 되죠. 원래 예대가 화장이 안 됐는데 제가 시험 볼 때 허용이 됐었어요.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된다고 하면은 피부도 안 될 거고 된다고 하면은 과한 색조는 된다고 해도 안 좋아하는 학교가 많아서 좀 음영이나 자연스러운 생얼 메이크업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시험 당일 출제됐던 문제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출제됐던 문제가 다 하나하나 생각이 나진 않는데 얘가 학교를 얼마나 오고 싶어 하나라는 문제보다는 학교에 관한 것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연기란?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 상태로 학교에서 나간다면은 제일 먼저 할 행동이 뭔지 그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뭔가 얘가 얼마나 순발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총 실기시험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1차는 당대 1분, 특기 1분, 그리고 2차는 구술에서 3분. 그래서 따로 추가 시간은 없어요. 굉장히 짧네요. 네, 종치면 바로 끝나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게 준비를 충분히 해가야겠네요. 맞아요. 교수님은 몇 분이 앉아 계셨는지? 5분 정도 앉아 계셨어요. 그 중에 질문하는 분은 한두 분? 2차 때는 질문이 있는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거의 메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랜덤이세요. 실기장 크기는 얼마나 됐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교실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 그거보다 작아요? 일단 지성관보다는 확실하게 작고 일단 교실 정도보다 좀 작다는 얘기네요. 많이 작아요. 거기가 연기과 수업하는 데가 아니라 무용과 수업하는 데여서 그리고 거기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무용 한 작품 할 정도의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은 거기 책상 놓고 5분이 쫙 앉아 계시고 그 한 명이 서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추가 질문이나 요구사항은 구술 때만 있고 1차 때는 없고. 네네. 실기장이나 혹은 무대나 촬영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우셨던 기억이 있으면 실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촬영장에서 액션 씬이었는데 제가 상대 배우를 지팡이로 내려치는 씬이었어요. 근데 원래 상대 배우 옆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내려치기로 했는데 지팡이가 튕기면서 상대 배우 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촬영도 잠깐 멈추고 상대방 눈도 엄청 빨개졌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 다음에 어떤 실수 때문에 NG가 났는데 그때까지 다친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 배우가 계속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서 그걸 NG가 나고 난 후에야 저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모두가 상황을 인지했는데 그게 제가 가장 너무 미안했어서 당황스러우면서도 가장 멋졌던 기억인 것 같아요. 프로들의 세계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네요. 네. 입시를 치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의심할 시간에 하고 고민할 시간에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 나 오늘 움직이기 싫으면은 머릿속으로라도 움직여보고 그날 내가 앉아있는 시간에
차라리 대본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있으면은 뭔가를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있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내가 하려는 것만 정확하게 보고 그냥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입시를 하면은 저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나 자신을 부정당하면서도 나는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인데요. 저도 감동받았는데요. 그 입시 연기란 지금 말씀하신 걸로 가름해도 되겠네요. 그쵸? 네. 서울예대에서 지금 듣고 있는 과목, 그러니까 1학년 때랑 지금 2학년 1학기 때까지 어떤 과목을 듣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선배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사실 학원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연기 수업, 무용 수업, 보컬 수업 듣는데 애들이 많은 만큼 과목 수랑 그 개강되는 수업 수도 많은데 은근 잡기가 어려워요. 인기 수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잡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1학년 때는 기초적인 것들을 듣고 2학년 때 제작 실습이라는 수업이 생겨요. 거기서 뮤지컬 만들고 연극 만들고 창작극 만들고 영화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과가 나뉘는데, 그러면서 다른 과랑 협업을 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가장 유익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영화 찍고 계신다는 게 그 제작 실습 수업에 찍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거기서 영화과 분들이 연출분이 시나리오를 써서 잘 되면 영화제에 출품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과제인데 그거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혹시 몇 등급이셨는지? 공부를 잘하진 못했는데 한 3, 4등급 정도 나온 걸로. 네. 그러면은 입시에서는 성적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가 봐요? 사실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학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성적을 보는 학교, 특히 편입을 하게 된다면 더 성적을 많이 보고, 근데 그럼에도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배우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든 될 수 있는 그런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으면 그만큼 내가 맡은 캐릭터가 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무식해 보이고 많이 모자라 보이고. 그래서 배우 자체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야 내가 연기하는 캐릭터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나를 더 좋게 봐주는 것 같아서 공부는 절대 놓지 말고 계속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꼭 참고했으면 좋겠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대학 때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수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 없는데 예대가 동아리가 진짜 많아요. 정말 힙합 동아리도 있고 무사회라고 칼춤 추는 동아리도 있고 탈춤 동아리도 있고 뮤지컬 동아리도 있고 정말 많아서, 만약에 예대에 온다면 동아리 활동을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전 대학을 나오고 서울예대를 온 거라서 뭔가 학교만 오래 다니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학교 생활을 하고 싶진 않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외부 일을 조금 더 하자 싶어서 동아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계시는 외부 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일단 배우들은 필름 메이커스나 오티얼이라는 곳에서 공고를 막 찾아요. 그런 데다가 이력서는 아니고 저희는 프로필 만들어서 프로필 돌리고, 그러다 연락 오면은 촬영 가고, 이제 그걸로 생계가 안 돼서 이제 알바도 따로 하고 그러고 있어요. 대본 분석 꿀팁 알려주실 수 있는지? 사실 분석 꿀팁은 남이 얘기한다고 그게 자신의 꿀팁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이거는 도움이 되겠다 싶은 얘기를 하자면, 내가 되려는 배역을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배역을 하면은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성추행범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너무 내가 사회적으로 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악질이다 싶은 그런 것들을 맡게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이 무조건 되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죽어도 이해하기 싫지만 그 배역을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본 분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캐릭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캐릭터를 싫어하게 되면 그 캐릭터는 절대 저한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그러면은 선배님은 공감하기? 들어가기 힘든 캐릭터가 있었나요? 공감하기 힘든 캐릭터 없었던 아직 것 같아요. 살인자나 이런 건 아직 맞질 않아서. 근데 가해자 쪽은 약간 힘들긴 했는데, 뭔가 자기가 하기 어려우면
제 주변 친구들이나 배우를 보고 따오는 경향도 있어요. 이거 내가 혼자 못하겠는데 만약에 이 배우가 이 연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힌트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번아웃이 온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번아웃이 정말 시간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많이 왔어요. 입시하면서. 뭔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나, 이게 돈이 되려나. 전 재입시를 했으니까 또 뭔가 나이가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친구들 보면은 취업하네 뭐하네 하면서 굉장히 번아웃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럴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내가 이거를 놓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연기 말고는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라는. 네, 내가 이거 놓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연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디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오디션을 보셨나요? 가장 최근에 본 오디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영화, 그게 10분 영화인데 그거 오디션을 봤는데 그냥 강의실에다가 앞에 카메라 세워두고 양옆에 모니터 놔두고 그런 식으로 영화과 사람들 앞에 쭉 앉아있고 뒤에 다 연기가 쫙 앉아있고 해서 앞에 나가서 한 명씩 보는 오디션 봤었어요. 그러면 친구들 연기하는 것도 보겠네요? 같이 네, 동기들 앉아있으니까 연기도 한 명씩 나가서. 네, 다 봤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연기할 때 괜히 좀 주눅 든다거나 아니면 좀 내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은 걸 조금 영향을 받아서 좀 잘 안 됐다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네. 근데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저랑 같은 배역을 지원하면은 제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앞순서였어가지고 딱히 영향을 받을 만큼의 다른 애들 순서가 없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다른 애들 하는 거 보면서 나랑 캐릭터 해석이 많이 다른데? 이러면서 근데 저 캐릭터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좀 뭔가 위축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럴 때 우리 후배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했으면 그래 올 배역이면 나한테 오겠지라고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아직 안 했으면 그냥 그래도 내가 한 거,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준비한 거를 보여주려고 해야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뭔가 괜히 그 자리에서 다른 거 생각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내 스탯을 꼬고 더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했는데 제 연기가 너무 좋았어, 나 쟤만큼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차라리 그 친구 연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그 연기를 뺏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친구의 어떤 장점을 흡수하라. 네네네. 입시를 하지 않고 배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사실 입시를 안 하고 대학을 가는 건 힘들 수 있어도 입시를 안 하고 배우가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작은 단편 영화라도 지원하는 거는 요즘 학교를 안 보고 뽑는 데도 되게 많고, 배우들 중에서도 김태리나 노윤서 배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 다른 과를 전공하다가 연기로 돌린 경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배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배우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만약 다른 길도 생각이 있고 배우도 하고 싶다 하는 거면 저는 두 개 다 놓지 말고 하다가 정말 입시가 다가왔을 때 그때까지 고민을 해봐라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싶고, 입시를 안 하고 배우가 되는 방법은 많으니까 입시에만 목매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험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저는 예체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고 정말 자신이 매력적인 걸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매력을 죽이지 말고 본인 자신감 죽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자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을 거고, 남들이 나를 아무리 욕해도 어딘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좁은 세상만 보려 하지 말고 정말 넓은 세상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2, 고3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면 다음 문턱은 대학이겠지만 대학을 넘어도 오디션이라는 또 다른 벽이 있을 거고, 대학을 못 넘어도
또 다른 벽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벽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격파 게임하는 것처럼 정말 재밌게 부셔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빛을 본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그 깨는 것 자체가 너무 쉬워지고 그냥 어떤 벽이 다가와도 그냥 벽이네 깨고 나가면 되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때가 꼭 올 건데 그때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신 믿으면서 꼭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